자,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수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되도록 반복해서 봐서 확실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좀 애프터 이펙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작업하든 타이포그래픽 애니메이션을 하든 모션 그래픽을 하든 오늘 배울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이 쓰이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전 시간에 작업했던 임포트 하는 거에 대해서 전 시간에 했었죠. PSD 포토샵 파일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했을 거예요. 컴포지션으로 해서 갖고 오는데 어떻게 갖고 왔었죠? 그렇죠. 이 레이어 사이즈로 변환을 해서 retain 레이어 사이즈로 해서 갖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포토샵 시간에 배웠겠지만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하면 그 레이어 스타일도 모션을 줄 수가 있어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렇게 해서 갖고 올 건지 아닐지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오케이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지금 보면 세이프 라인이 가이드로 보이고 있죠? 이거는 예전에 자막 TV 송출 방식이 작았기 때문에 안전 라인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필요 없죠? 뷰에 쇼 가이드 체크를 해제하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리드도 있어요. 쇼 그리드 하면 이렇게 좀 기하학적인 애니메이션 할 때 이렇게 그리드를 꺼내놓고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리드 스냅 투 그리드 하면 뭘까요? 그리드에 약간 자석처럼 살짝 붙게 되겠죠. 아무튼 됐고, 자 가져왔어요.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했을 때 레이어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바꾸죠? 이름 부분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컴포지션이니까 컴포지션 세팅 들어가면 이름을 당연히 바꿀 수가 있겠죠.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온 이름은 그렇죠. 포토샵 그 파일의 네이밍이 되겠죠. 근데 간단하게 알아보기 쉽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소스 안에 보면은 갖고 온 소스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미러볼을 하나 더 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맨을 여기다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레이어에 쌓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레이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30초의 영상이 되어 있네요. 너무 길다. 그러면 컴포지션 세팅에서 10초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미리 얘기하자면 지금 이 남자 노래하는 이 이미지는 대충 이 소스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 거기 올려놓긴 할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포토샵 소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떤 무대 배치처럼 그려보세요. 그려보든 아니면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진들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든 오려내서 포토샵에서 모션을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간단한 모션 주는 걸 해볼 테니까 지금 여기 올려져 있는 예제 말고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따라해 봐도 좋습니다. 자, 아무튼 레이어를 봅시다. 다시 지금 컴포지션 세팅에 들어가서 10초로 바꿨어요. 듀레이션은. 자, 상위 레이어가 맨 위에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백그라운드, 하얀색 백그라운드를 맨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올릴 때 이 검은 선 있죠? 드래그 했을 때. 이 검은 선이 레이어가 위치할 곳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맨 위에 하얀색 판이 생기니까. 백도 마찬가지겠죠. 백도 맨 위로 올리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지금 맨이 마이크 위에 있어서 마이크를 잡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이크가 위로 올라오면 마이크 바깥으로 빠지겠죠. 이렇게. 가장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가까이 있는 것이 레이어, 상위 레이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이어의 길이가 되겠죠. 남자 레이어가 나중에 나오게 하고 싶다. 2초 후에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2초에다 갖다 놓으면 뿅 나타나겠죠. 그렇죠? 미러볼이 나중에 나타나게 하고 싶다. 4초 후에. 그러면 뿅 이렇게 되겠죠. 미러볼이 나중에 없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뿅 없어지겠죠. 이 레이어의 선이 있는 한도가 레이어가 보이는 게 되겠죠. 보이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나타나게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뿅뿅뿅뿅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확인하고 싶다. 단축키는 이거 스페이스일 거예요. 스페이스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인포메이션 창에 not real time이라고 나와요. 지금 이 컴퓨터가 렌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플레이는. 그렇죠?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보려면 자, 이 컨트롤 창, 프리뷰 창에서 맨 오른쪽 플레이, 이게 램 프리뷰예요. 전에도 한번 보여줬지만 한번 램에 저장시킨 다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이 되겠죠. 전체 10초, 실제 10초 동안의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너무 재미가 없죠? 이렇게 되면. 자, 각각 이렇게 레이어를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전체 듀레이션을 조정할 수도 있고 컴포지션 세팅에서 전체 레이어 크기를, 레이어 길이를 조정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에 들어온 레이어를 어떤 조정을 해줄 수 있을까? 레이어를 보면 맨 왼쪽을 한번 봅시다. 눈이 있죠? 보일지 안 보일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확장해 봅시다. 이름 옆에 보면 조그만 세모가 있을 거예요. 열어보면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쵸? 트랜스폼을 또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서티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오퍼서티는 뭘까요? 투명도겠죠? 그리고 그 옆에 제일 익숙한 게 있어요. 뭐예요? 네, 키프레임 키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모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지금 이게 안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전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확장하는 것, 보이는 것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정보들을. 그쵸? 스트레치, 듀레이션, 인, 아웃 점, 그리고 모드,
appearance tracking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 없다면 가릴 수가 있겠죠. 가렸다 열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열어보면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지션 값을 한번 볼까요? 포지션 1510.7 59.3에 있네요. 이걸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를 조정하면 옮겨지겠죠? 여기서 문제 0, 0은 어딜까요? 0, 0 하면 여기가 0, 0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1920 그쵸? 1080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20 1080이 될 거예요. 좌표 값이죠, 그게. 그리고 그 기준점은 여기 가운데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름이 앵커 포인트라고 해요. 앵커 포인트가 중심에 있겠죠. 사람도 여기 중심에 있네요. 만약 스케일을 조절하면 어떤 걸 기준점으로 조절이 될까요? 네, 그 중심점,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때 간단하게 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미러볼이 이 화면 바깥에서 가운데로 등장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스타트 처음에는 화면 밖에 있다 라는 명령을 키프레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키프레임에서의 이 수치 값이 첫 위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타임즈 시자를 옮겨 줘야 되겠죠. 2초 후에는 이 미러볼이 쉬프트를 누르면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수평, 수직. 그렇죠?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를 누른 거예요. 이 위치로 2초 후에는 이 위치로 오게 해주세요. 됐죠? 슝.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그리고 8초까지 이 위치에 있다가 여기서 8초까지 이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이 키프레임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 스톱워치를 누르게 되면 싹 다 지워져요. 컨트롤 Z. 이거는 이 스톱워치 마크는 이런 애니메이팅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의 버튼이에요. 키프레임 하나 더 만드는 거는 맨 왼쪽에 보면 키프레임 모양 있죠. Add or Remove 키프레임 있죠. Add 시키면 키프레임 하나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나가세요 한 명령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등장했다가 나가네요. 그렇죠? 이런 모션을 해줄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